시장 인사이트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뭐니 해도 바로 철강 섹터를 또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주말에 있었던 정부 정책, 그러니까 주택 관련된 기조도 나왔고 또 하나 K스틸법도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K스틸법이라든지 그리고 주택에도 우리가 늘 이렇게 철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경제인데요. 경제가 사이클상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이 중소형 철강주라든지 철강 종목들이 움직여주면 경제가 호황기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은요, 조선업종이나 반도체나 바이오 쪽에 돈들이 몰렸기 때문에 철강업종이 관세 이슈와 더불어서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지금처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된다라고 하면 철강업종 우리가 이제 경기 민감주로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살펴볼 종목은 한국철강이 되겠습니다. 최근 철강 흐름에서 그래도 좀 긍정적인 모습, 상승 이후에 힘을 다시금 좀 모으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는데 최근 솔직히 철강 관련해서 그렇게 이슈가 많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철강 관련해서는 지금 이슈가 없죠. 왜냐하면 주도주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네. 그렇기 때문에요. 보통 시장이 상승할 때 철강 업종들이 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상승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저평가된 종목이 되게 많아요. 실적이 좋고 매출도 좋고 그리고 배당도 좋은데 올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K스틸법이라든지 경기 호황기가 돌아서는 모습들 그리고 주택에 대한 이슈들이 한 번 더 부각이 되기 전에 우리가 중소형 철강주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한국철강이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철강 수요 증가에 대한 전망이 있는 그런 상태이고 또 하나가 중간 배당 지급이라든지 자사주 매입, 주주가치 재고 이슈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요. 제가 시청자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어제 공부한 종목 중에요. 급등한 종목이 또 있었거든요. 제가 오늘도 중소형 철강주가 대단히 많은데요. 오늘도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제도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급등을 좀 보여줬는데 지금 이렇게 한국철강도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하지만 거래량이 한번 나오고 조정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전고점 돌파하기 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요 증가도 있고요. 주주가치 재고는 정부 정책에 맞물려서 한국철강은 정부 정책 관련주로도 지금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어제 공부한 종목이 오늘 급등한 것처럼 정고점 구간에서 매물 소화를 하고 있다. 따라서 9,500원이 지지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1,500원 돌파를 하면 급등형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현대제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제철 상승 흐름이 좀 강하게 나온 이후에 역시나 좀 쉬어감이 있었죠. 지금은 다시금 좀 추세를 잡는 모습인데 확인하지 못했었는데 이만큼 벌써 올라와 있는 상태네요. 현대제철을 보면요. 지금 주가에 대한 흐름이 차곡차곡 쌓아져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지금 시장에서 좀 주도주의 역할을 보여줬다라면 너무나 좋을 것 같기는 한데 현대제철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주차트나 월차트의 흐름을 보더라도 꽤 올라갈 폭이 많아요. 이게 월차트거든요. 지금 보면은 2009년도에 상승을 했다가 정말 10여 년 동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조선업종도 이렇게 몇 년 동안, 10여 년 동안 하락을 한 이후에 업황을 맞이하면서 상승해줬던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지금 철강업종들은 시장에서 긍정적인 이슈는 아니고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공부하기 전에 중국 관련 악재 때문에 우리 철강업종이 많이 길을 못 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마 이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 한국 철강 관련해서 좀 관심을 보고 업황에 대한 개선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겠어요. 결국에 국내 최대 전기료 제강사인 거는 여러분들도 아시고 실적적인 측면이나 저평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태양광 모듈 개발 협약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요.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최근 주가에 대한 차트를 보시면 이것처럼 한번 상승을 보여주고 이렇게 상승한 이후에 조정을 주고 다시 한번 돌파 시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흐름을 보면요. 저는 지금 철강 업종들에 대한 대형주이지만 형태가 급등기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34,000원이 지지가 될 경우에 그리고 37,000원을 돌파를 하면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급등형으로도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세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NI스틸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중소형 철강주, 슈팅이 오늘 같은 날 좀 강하게 나올 법한데 역시나 바닥권에서 상승을 보여주긴 하지만 좀 아쉽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은 이제 아쉬운 이유가요. 네. 역시 아까 우리 앵커님하고 제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시장에서 주도주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건 저런 조건이 좀 어느 정도 같이 합해지면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NIST를 이제 분석해서 갖고 온 이유는 분명히 이제 건설 그리고 건축 또 K스틸 관련 이슈에 대한 호재가 있는데요. 기술적인 지표하고 그리고 시장에서 좀 저평가된 그런 국면에 있다라고 보여져요.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현 구간대에서 단순히 상승하고 조정을 주고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우리가 긴 업황을 볼 때 1차트보다는 주차트나 이렇게 월차트를 저는 보거든요. 지금 보면 제가 좋아하는 삼각기법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지금 월차트거든요. 보면은 2020년도에 한번 시세를 주고 조정을 줬다가 시세를 주고 조정을 줬다가 시세를 주고 내려왔습니다. 네. 지금의 주가의 흐름은요. 거의 2020년 가격대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꽤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주고 이제 움직이는 모습인데 월차트의 캔들을 보면 이렇게 등락폭에 폭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1차트로 봤을 때 이렇게 변동성이 있어 보이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추세형이 아니라 급등형이기 때문에요. 네. 변동성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1차트에서는 변동성을 막 주는 것 같지만 월차트에서는 이렇게 캔들 하나하나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NI스틸을요. 3,600원을 가족 김선, 지지선으로 볼 거고요. 만약에 3,900원을 돌파하면 전고점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볼 철강주는 만호제강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나 좀 저평가, 바닥 구간에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바닥권 다지고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돌아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마 이제 적자 폭이 줄어들고 네. 2분기부터는 약간 흑자 전망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볼 때는 지금 철강 업종이 10여 년 동안 안 좋았어요. 네. 중국에 대한 이슈 때문에. 그러나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한 철강이든 반도체든 2차 전지든 태양광이든 여러 가지를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따른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수익 전환이 한 앞으로 이제 하반기부터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최근에 주가의 흐름도 나쁘지가 않았어요. 만호제강은요. 최근에 주가의 흐름도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27,500원이 지지가 된다라고 하면요. 전고점에 대한 매물을 충분히 소화하고 상승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3만 원 돌파하면 급등형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판단하에 중소형 철강을 비롯해서 현대제철 흐름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철강 섹터 관련해서는 물론 관세 이슈도 좀 붙을 수 있겠지만 중국 이슈가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슈 항상 좀 잘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인사이트 주제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뜨거운 또 감자로 등극한 자사주 소각 이슈. 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양도세 관련된 부분 그리고 3차 상법 개정안, 더 센 개정안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는 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좀 기다리시는 분들은 많은데 시간은 자꾸 가고 있어요, 진짜. 그렇죠.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부국증권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방송을 그냥 한 게 아니라 이거 뭔가 끼가 있다라는 뉘앙스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오늘 증권주들이 대단히 크게 상승을 했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방금 심재욱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정책 이슈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오면 관련 업종에 돈이 몰리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 지금 증권주나 보험업종이나 자사주 소각 이런 이슈, 상법 개정 이슈에 돈이 몰리면서 이미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시장이 횡보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우리가 오늘 매우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 우리 공부하는 곳에서요. 네. 제가 증권주에 대한 공부를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주 좋은 결과를 냈기 때문에 오늘 또한 관련 업종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상법 개정, 지주사, 증권사, 보험사 이런 내용들을 꼭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은 인포바인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 우리 공부를 했을 때 자사주 비중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소각 관련해서도 그렇고 정부 정책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상승 흐름이 강하게 나온 이후에 밀리지 않고 있어요. 자, 이게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최근에 픽 종목을 보면요. 네. 급등해요. 지난번에 공부했던 사면이라는 종목이 오늘 상한가 가기도 했거든요. 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기법이에요. 이때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서 조정을 주고 충분히 내려와야 되는데 이제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시청자분들. 옆으로 횡보를 하는데 저점이요. 희한하게 조금씩 올라가요. 티가 안 나게 올라가는데요. 요 아래 보면 거래량이 없어요, 시청자 여러분들. 이 거래량이 없다라는 것은 저는 물량 확보했다라고 분석을 하거든요. 네. 거기다가 지금 3법 개정에 대한 이슈가 있죠. 그리고 아래 보시는 것처럼 자사주 비중이 54%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가 하나, 재료가 둘, 호재까지 더해서 저는 지금 현재 이 횡보가 다음 상승을 위한 그 흐름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주식 일부를 보시면서 그냥 종목, 손절가, 목표가 또는 돌파 가격 이것만 보지 마시고요. 왜 제가 여러분들께 이러한 기법들, 이러한 패턴을 계속 반복적으로 갖고 오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인포바인도 만약에 물론 뭐 가격 지킴선 이탈하면 하락할 수 있지만 오늘 가격에서 옆으로 횡보하는 가격에서 돌파를 해주면 꽤 오랫동안 횡보를 해줬기 때문에 이 매물을 가볍게 소화할 수 있다. 그런데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 더 좋다? 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께 뭐라고 했냐면 거래량 증가에 대한 시그널은 우리가 일찍 알 수 있는데요. 아침 시작하자마자 9시부터 10시에 거래량이 그 전날보다 한 30%, 50% 늘어나는 거래가 막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면 네. 그거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은요. 77,000원 지지되는지 보시고 84,000원 돌파를 하면 급등형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일성 IS라는 종목이 되겠는데요. 자, 이 종목도 자사주 비중이 상당히 높은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상승 흐름이 강하게 나온 이후에 최근 들어서 좀 지켜주지 못하고 눌림을 좀 받다가 요즘 다시금 좀 자사주 관련해서 양도세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상승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자사주 비중이 49%나 되고요. 보면은 보험사나 증권사나 그리고 금융주와 비슷하게 움직여줍니다. 네. 전체적으로 같은 테마거든요. 상승을 해주고 조정을 주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뭐 자사주 관련해서 안 좋다라고 하면 늘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현 구간대에서 다시 한번 바닥을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다음 파동을 좀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4,000원이 지지가 된다라고 물론 이 시장이라는 게 100%라는 게 없어요. 24,000원 이탈하면 아래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지선을 가족 지킴선이라고 생각하고 잘 지켜야 되고요. 네. 24,000원이 지지가 되면 26,5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열리거든요. 그러면 전고점 31,000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모멘텀은 있다. 이렇게 알고 분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볼 종목은 바로 SK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자사주도 자사주지만 지주사로서 또 혜택을 더 볼 수 있는 회사가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주가에서 바로 그런 움직임들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네, SK 하냐면 뭐 SK이노베이션, SK증권, 또 SK텔레콤, 지주사, 모회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 모회사들, 지주사들이 아주 상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에 이렇게 또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요. 네. 저는 예전에 그 금융위기 직전에 생각이 나요. 그때 어떻게 됐냐면 지금은 그런 이슈가 아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시장이 쭉 올라가다가 어느 날 관련주들이 상한가를 2번 갑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이 끝이 났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에 재료가 있고 똑같이 이런 대형주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아직은 고점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2차 파동이든 3차 파동이든 시장에 대한 상승 가능성이 있다면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야 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주식 일부를 보셔야 되고 SK가 지금 21만 원 지지가 되는지 23만 원 돌파하는지를 봐야 된다. 지금 이 무거운 주식이 이렇게 움직여주고 이 무거운 주식을 제가 급등형으로 포기할 만큼 지금의 재료는 무겁고 좋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계속해서 지켜볼 종목은 증권주 중에서도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던 미래에셋증권이 되겠습니다.
오늘 또 상당히 폭발력 있는 상승 흐름, 그리고 거래량도 좀 실려주면서 나 다시 주목해야 되는 종목이야 라고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부국증권 너무나 좋았거든요. 제가 그냥 이거는 한번 그냥 자랑하고 싶어서요. 네. 제가 여러분들 보세요. 이때 공부했는데 이렇게 상승했단 말이에요. 와, 이건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모습도 나왔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가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미래에셋증권이 대장주의 역할에다가 자사주 비중이 23%나 되고 2030년까지 1억 주 이상 소각되니까 지금의 정책하고 좀 부합이 돼요. 그래서 일단 미래에셋에 대한 그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제 다른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거 보면 증권주에 대한 돈들이 몰릴 수 있는 모멘텀은 여전히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 상법 배정 계속 뉴스에서 나오고 있죠. 아직 재료가 소멸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이슈가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시장이 상승한다고 하면 증권에 대한 실적은 늘어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이 다음 파동이 일어나는지 봐야 되는데요.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 현 구간대 전고점 구간에서 양봉을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서 음봉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요. 21,000원이 지지가 되는지 23,000원이 돌파하는지에 따라서 추세적으로 쭉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니 1차트에서 이렇게 됐잖아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월차트 보면요. 이렇게 쭉 길게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과거 흐름보다 돌파, 신고가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월차트에 바로의 양봉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뭐냐면요. 한 파동이 더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미래에셋증권 증권주들은 지금과 가격 지킴을 보시면서 추세에 대한 흐름을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인사이트도 주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또 반도체 관련해서 안 이야기할 수 없게끔 만드는 뉴스가 좀 있었어요. 바로 CXL. 지난주 금요일부터 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미국 회사 마벨의 CXL 컬 테스트 통과를 했다. 이런 뉴스가 있으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좋았던 반도체 시장이었습니다. 네, CXL 관련주들이 소부장 관련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요. 혹시 앵커님 컴퓨터 하다 보면은 메모리가 부족합니다. 혹시 떠본 적 있으세요? 많이 떴었어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컴퓨터를 막 하다 보면 메모리가 부족합니다가 뜨면서 컴퓨터가 느려지는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바로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HBM 관련해서 AI 반도체 칩이 나왔을 때 좀 더 빠른 연산도 하고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CXL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관련주 제가 몇 개 체크를 해왔으니까 어제도 좀 체크를 해드렸지만 새로운 종목들 몇 개 또 체크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잘 살펴보시고 가격 전략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AI 시대로 가기 위한 필요한 부분이다. CPU와 다른 장치들을 잘 호환하게 만들어서 더 효과가 좋게끔, 효율성이 좋게끔 만드는 기술, 바로 CXL 관련돼서 종목들, 첫 번째 종목은 네오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한참 이슈가 있었을 때 상승름이 강하게 나왔었지만 이게 또 좀 잊혀지다 보니까 조정도 좀 깊게 나온 모습이에요. 저는 이 조정이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 유리기판도 해당이 되지만요.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가 꽤 옆으로 횡보를 해줘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3,400원에서 움직였을 때 17,000원까지 약 한 4배 정도 금방금방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꽤 오래 옆으로 횡보를 하거든요. 네오셈은요, 여러분들 우리 또 좋아하잖아요. 세계 최초 CXL D램 검사 장비를 만든 상용화한 기업이에요. 거기다가 삼성전자의 공급한 이력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혹시나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않을까. CXL 관련해서 만약에 시장에서 이슈화가 되고 움직임이 나타나면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차트를 보면 제가 하나 또 기법 좀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차트가요. 짧거나 길거나 상관이 없어요.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 상승을 주고 횡보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꽤 오랫동안 거의 1년 넘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짧아도 상관없습니다. 올라갔다 옆으로 횡보하는데 중간중간에 이런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 있는데 주가가 옆으로 길게 보면 횡보해요. 전 이거를 매집봉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슈와 함께 다시 한번 거래량 증가가 되고 추세를 돌립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9,500원을 돌파하면요. 그동안에 쭉 내려왔던 그 추세의 흐름을 역배열을 정배열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9,500원을 돌파하면요. 추세로 돌아설 수 있는 구간에 진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8,700원을 지지선을 보시고 여기서 9,500원 돌파하면
장기적인 오랫동안 횡보했던 그 구간을 돌파할 수 있는 전환될 수 있는 시그널이라는 것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CXL 관련된 기업 두 번째는 엑시콘이라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역시나 검사 장비 관련된 기업인데요. 자, 이 종목도 너무 많은 시간 동안 바닥 구간에 있는 상태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중간 거래량들이 좀 실려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예전에 이제 유리기판도 이슈가 되면서 갑자기 급등했다가 옆으로 횡보했잖아요. 네네. 과거에 그러니까 엑시콘은 CXL 그 양상 관련해서 삼성전자에 납품했다라는 그런 이력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슈가 되면서 한번 급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꽤 오랫동안 횡보를 하면서 CXL 관련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네. 앞에 철강 업종들이 지금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받지 못하지만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한 것처럼 이제 서서히 관련주들, 이 반도체, 소부장,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승을 하면서 반도체 소부장에 돈들이 퍼지기 시작을 한 거죠. 오늘 보면 조선주들도 살짝 조정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상승했던 조선주들에 있는 돈들이 어디로 몰리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저는 그걸 반바지 이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엑시콘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면 꽤 오랫동안 횡보를 주고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분들이 공략을 한다라고 해도 저는 부담이 없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따라서 현 구간에 보면요, 엑시콘하고 약간 비슷한 그 엑시콘이 방금 앞전에 공부한 네오셈하고 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는데 살짝 좀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족 지킴선을 지지선을 11,000원으로 해놨고요. 12,000원은 돌파를 하면 급등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바닥에서 어느 정도 다지고 움직여주는 모습이 좀 부담 없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저는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지켜볼 종목은 코리아 서킷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대부분 다 PCB 관련된 업체로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관련해서도 오늘 슈팅이 좀 강하게 나왔고 방금 본 종목들보다는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 지금 전고점 돌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전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다른 패턴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네. 만약에 오늘 종가 기준에서 15,430원을 돌파하는 가격 위에서 내일 만약에 형성이 되잖아요. 이건 그냥 상승하는데 저희 기법상일 땐 장대 양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음봉 나와주길 바래요.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음봉이 나와서 눌림목을 공략하는 게 대단히 좋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코리아 서킷은 지금 관련 우리가 이제 그 관련 업종 공부를 하면서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또 PCB 제조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부장주 그 외의 소부장주로서도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 가격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어떤 가격이냐? 바로 14,500원 지지 여부 그리고 15,500원 돌파 여부만 기억하시면 충분히 편하게 대응 가능한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인사이트 주제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금 불붙고 있는 바로 원자력 관련된 이야기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방원 관련해서 오늘 조선주는 조금 정점 부분에서 언제 조정이 좀 나올까라고 해서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지만 다시금 원전 건설 요청 등으로 인해서 조금씩 활발하게 움직이려고 하는 원전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지금 에너지원이요 석유에서 전기로 넘어가요. 완전히 석유에서 전기로 완전히 넘어갈 수는 없지만 그 무게감이 옆으로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전기를 장악하는 국가와 전기를 장악하는 기업이 성장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은 우리가 좀 봐야 되고요. 이 관련 종목에 대한 기술적인 지표는 제가 바로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종목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지켜보는 종목은 바로 우리기술인데요. 자, 우리기술 제가 알기로는 여러 원전 업체들이 있지만 원자력 관련해서 매출이 상당히 높은 회사다 이렇게 또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원자력 관련해서 매출도 많고 상반기 풍력 관련 이슈도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매출처가 다양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기술적인 측면으로 볼 땐 이거 제가 좀 좋아하는 패턴 같지 않아요? 상승하고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 저 이런 종목들을 한 정말 50여 개 펼쳐놓고 추적을 쭉 해요. 추적하다가 거래량 증가될 때마다 뽑아내는데 우리 기술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 구간에 여러분들께 공부를 했고요. 악재가 나오면서 부정적인 이슈가 나오면서 밀렸지만 이거에 대한 V자형 반등 그러니까 물량 털기가 나오고 나서 다시 위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흐름을 뭐냐면
스타트를 찾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뭐 우리 기술이 원전 관련주라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시니까 그런 기본적인 그 패턴은 표현은 좀 생략을 하고 지금 구간에 스타트를 만들어가고 있다 과정으로 좀 보여줘요. 그래서 차트에서 3,900원이 지지가 되는지 보시고 4,200원이 돌파하는지 추세형으로 봤지만 아직 제가 거래량이 증가가 안 돼서 이렇게 설정을 했지만요. 급등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급등형, 추세형으로 같이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살펴볼 종목은 바로 우진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우진 역시나 원자력 관련해서 이야기가 좀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 지금 구간 쉬었다가 역시나 행보하는 방금 전 봤던 종목이랑 좀 비슷한 패턴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원자로 4대 핵심 계측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서 최근에 뭐 해체 관련 종목으로도 부각이 되는 모습을 네. 보여줬죠.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계속 추적을 해요. 순간순간 이렇게 거래량이 상승을 하고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해놓고 밀리지 않는 이런 모습들. 오히려 이제 주가라는 게 보통 상승하면 아래 위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네. 이렇게 옆으로 행보가 하고 있다라는 건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 수렴되고 있다? 그럼 방향을 설정하겠다라는 의지잖아요. 그럼 결국에 급등하거나 급락하거나요. 그러니까 가족 치킨 사업만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죠. 왜? 시장도 좋고 관련 업종도 좋고 이슈도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락보다는 상승 쪽으로 보는데 주가의 흐름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에 대한 차트를 보면요. 단기 파동이 막 나오다가요. 네. 상승하다가 말고 상승하려다 말고 조금 전에 우리 기술 본 것처럼 조정을 줬다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 똑같이 움직일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1,500원이 지지가 된다라고 하면 12,000원 돌파하면서 추세형으로 제가 설정을 했지만 거래량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슈 터지면 장대 양봉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급등형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원전 관련된 마지막 종목은 BHI가 되겠습니다. 자, 한때 원전주의 대장주로서 또 등극하기도 했었는데 좀 쉬어감이 있다가 재차 지금 이평선, 생명선 위에서 좀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오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때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네. 더 강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올라가주면서 다시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네. 지금 이제 원전 관련 이슈가 조선이나 조선 기자재에 좀 밀리기는 했지만 다시 지금 오늘 보면은 원전 관련주 또 조선 관련주들이 조정을 주면서 그 돈들이 이쪽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원전에 대한 이슈가 어떻게 나오고 있고 어떠한 수급으로 상승할지 좀 지켜보시면서요. BHI는 55,500원이 지지가 되는지 55,500원이 돌파가 되는지 보시면서 네. 급등형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도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인사이트 주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했었고 좀 중요하게 지켜봤었던 부분인데요. 바로 휴대폰 부품 관련해서 아이폰 수혜주를 좀 찾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물론 지금 주목받고 있는 건 아이폰 17 시리즈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지만 아이폰 하면 또 폴더블 폰 관련된 수혜 기대감도 살아있고 네. 국내적으로 봤을 때도 폴더 혹시 삼성전자 폴더 혹시 보셨어요? 지금 봤습니다. 너무 갖고 싶어요. 네, 근데 저는 너무 얇게. 성격상 네. 기계가 고장나지 않으면 잘 안 바꾸는데 정말 바꾸고 싶을 만큼 잘 나갔더라고요. 제가 한번 고장 내드릴까요? 네. 뭐가 나야 좀 바꾼다고 하니까. 자, 그런데 최근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다시금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벌써 몇몇 종목들은 상당한 슈팅이 나온 종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만큼 지금 특히 아이폰에 대한 폴더블 폰 이슈는요. 네. 매니아층이 있어서 늘 보장된 수익이 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시간으로 10시 10일 새벽 2시에 이제 관련 이슈가 나올 텐데요. 네. 따라서 그 관련 이슈에 따라서 관련 부품 관련주들, 관련 종목들이 관련 기업들이 또 상승할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처음 지켜볼 종목은 바로 나무가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거의 지금 신고가 부근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거래량이 는 것 같지만 그렇게 늘지 않으면서 상승 흐름이 나오니까 네. 어떻게 봐야 될까? 이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추세적인 흐름을 보여주면서 살금살금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1차트상에서는 현 구간대에 천천히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올라가주는 건 괜찮아요. 거기다가 스마트폰 듀얼 광각 관련 이슈, 또 실적적인 부품, 실적 이슈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에다가 1차트를 보면 아마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네. 왜 도대체 이렇게 갈까? 왜 이렇게 가다가 눌리고 왜 이렇게 눌리다가 가다가 눌릴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 1차트만 보지 마시고 주 차트나 월 차트를 열어보시면 돼요. 월 차트를 보면 조금 전에 1차트에서 올라갔다 눌리고가 이유가요. 바로 2022년도의 매물 구간 그리고 2023년도의 매물 구간에 부딪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월 차트에서 부딪히고 있는 그런 이 모습이 1차트에서는 이렇게 거래량이 소폭 증가가 되면서 그 물량을 먹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결론은 저는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은요. 월 차트상 장기 차트에서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1차트에서 거래량이 맞춰져 가면서 저점 고점이 높아져 가고 있다. 그럼 과거에 있었던 물량 소화 다 하고 있고 호재 좋고 시장 좋고 그러면 폴더블폰 관련해서는 상승 가능성 그리고 매출이 증가될 수 있을 가능성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는요. 매물 소화 잘하고 있기 때문에 16,500원이 지지가 되는지 보시고요. 네. 18,000원 돌파하면 아까 그 매물 보셨죠? 돌파하고 새로운 신고가를 위해서 상승할 가능성도 조금 열려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나무가처럼 최근 시장 흐름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종목도 있지만 이번에 확인할 종목 인터플렉스 자 관련해서 정말 바닥 구간에서 지금 움직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요. PCB, FPCB 관련 종목이고 네. 아마 이제 메모리 수요 증가에 따른 실적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최근에 별로 안 좋았어요. 삼성전자가 안 좋았잖아요. 네. HBM 관련해서도 이슈가 되지 않았고 하이닉스 관련 이슈만 좀 있으면서 상승해줬는데요. 소부장주들이 상승하지 못하고 바닥을 다지다가 최근에 보면 고개를 돕니다. 차트를 보면요. 이게 역배열이나 박스권의 흐름을 좀 보여주다가 최근에 이렇게 횡보를 보여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만약에 이슈가 나오면 급등하기도 하고 옆으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연성 인쇄 회로 기판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폴더블폰 관련된 부품을 만드는 대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슈에서 바닥을 다지고 상승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실적만 바탕이 되고 그리고 현 구간의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주가가 밀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매도가 아니라 뭔가 바닥에서 매수한 흔적이 있는 저는 매집봉으로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따라서요. 인터플렉스는요. 8,500원이 지지가 되는지가 중요하고요. 9,500원 돌파하잖아요. 그럼 아까 쭉 보셨죠? 추세형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모르겠다. 오늘 제가 함께 공부하는 분들에게 종목 중요한 거 하나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 오늘 아주 좋은 흐름 보여줬어요. 제가 내일 오시면 이런 관련주들도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릴 테니까요. 제가 매일매일 너튜브에서 전태료 검색하시면 제가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에서 10시까지 무료 방송, 라이브, 실전 투자를 같이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오시면 제가 관련 내용 또 자세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은 KH 바텍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 흐름이 좀 비슷한 종목이 있다면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 많은 수익이 났었던 파이넴텍이랑 좀 비슷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폴더 스마트폰 핵심 부품을 이제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네. 제가 오늘 갖고 온 내용에 약간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여러분들께 같이 공부했던 패턴이 비슷한데요. 바로 전고점 내려오고 전고점 직전에 있는 힌지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인 이슈는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고 최근에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픽 드렸는데 다 급등하는 형태를 보여줬거든요. 물론 네. 우리가 이제 공부한 종목이 뭐 실력이 좋아서라기보단 시장이 좋아지는 그런 분위기도 있지만 이런 분위기라면 지금 KH 바텍도 정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2,500원이 지지가 되는지 14,000원이 돌파하는지에 따라서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켜볼 종목은 바로 프로텍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바닥 구간에서 지금은 좀 턴을 하고 있는 일단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좀
바뀌는 지금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좀 좋아하는 패턴이에요. 이것도 여러분께 좀 그 패턴이나 네. 기법적인 거를 알려드리겠는데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정비 장비 전문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폴더블 폰 관련해서 디스플레이 소부장 관련 내용인 건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게 이제 기술적인 기법인데 지금 보시면 다른 종목들과 좀 다른 패턴입니다. 추세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상승했다가 눌렸다가 정고점에서 매물 소화하는 흐름이라면 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 포기 안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한 번 실패, 두 번 실패, 세 번 실패, 네 번 가려고 하다 말았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도전이에요.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지금 레이저 본도 장비 공급 본격화되는 모습이라 실적이 좋은 모습이 호재인 바탕에다가 지금 정고점 돌파하려고 하다가 실패했다라는 모습은 다시 한번 시도했다라는 것은 네. 하락보다 돌파하겠다는 의지거든요. 우리의 의지처럼.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다시 한번 29,500원을 돌파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대로 급등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휴대폰 부품 관련된 종목들, 여전히 좀 바닥에 있는 종목들까지 함께 좀 살펴드렸고요. 국내적인 인사이트 시각으로 주제들을 좀 확인했다면 이번에는 매크로적인 인사이트 주제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금리 인하 관련해서 기대감으로 시장은 상승하고 있지만 최근 나온 지표들 보면 경기 우려도 될 수 있다라는 좀 아쉬운 측면들도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일과 모레 발표되는 PPI, CPI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 일대 우리가 보는 지표 중에 또 하나가 되잖아요. 네, 저는 뭐 금리 인하 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25bp가 되느냐, 50bp가 되느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저는 11을 보면은 PPI나 CPI 지수가 대단히 중요할 거라고 보여져요. 이 지수에 따라서 경기 침체로 읽혀질 것이냐, 아니면 경기 부양으로 읽혀질 것이냐요. 네. 저는 경기 부양으로 읽혀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다라고 평가를 받는다고 하면 시장이 급락을 보여줄 것인데요. 그러기에는 지금 유럽 증시, 글로벌 증시가 추세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그러기에는 유동성이 아직까지 풍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네.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경제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있지만 이런 지표 발표로 인해서 금리 조절을 통해서 뭔가 조율하기 위한 목적이지 여기에 대한 경기 침체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를 부각시키기 위함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11일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걱정할 정도의 지표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뷰 겸 새로운 전략자 드리는 시간 만들었고요. 저희는 잠시 후 내일장 이슈 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요즘 픽 종목에서요 상한가가 가고 급등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픽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킨스 전자입니다. 반도체 검사용 소켓 제조를 하고 있고요. 주가에 대한 흐름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픽을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이 종목입니다. 보성파워텍. 앞전에 제가 원전 관련 이슈를 살펴봐 드렸는데요. 보성파워텍에 대한 주가의 흐름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도요. 반도체입니다. 심텍. 차세대 반도체 기판 공개를 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내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픽 종목은 오킨스 전자가 되겠습니다. 역시나 반도체 관련해서 다시금 주목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들고 오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점 주목하셨을까요? 역시나 지금 오킨스 관련주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주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주가에 대한 흐름도 보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정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그 모습이 나쁜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도 한 번 실패, 두 번, 한 번 가다가 크게 눌렸는데 이번에 다시 올라가 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재료 살아있고요. 실적적인 측면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킨스 전자를요. 6,500원 가족 지킴선 그리고 7,500원 돌파하면 급등형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지켜본 픽 종목은 보성파워텍이 되겠습니다. 자, 원전 관련해서도 그렇고 전력 관련해서도 그렇고 주목을 다시금 좀 세게 받고 있네요. 계속 제가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만 패턴적으로 정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네. 모습들 중에서 급등형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원전 관련 중에 저는 제일 강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 급등 형태에서 다른 종목들은 쭉 횡보를 했고 고개를 드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보성 파워텍은 그게 아니라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N자형 장대 양봉이 2개 나오고 거래량이 올라와주는 전형적인 급등주의 패턴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따라서 보성 파워텍은 4,100원이 지지가 되는지 4,500원이 돌파가 되는지에 따라서 급등형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마지막 픽 종목은 바로 심택이 되겠습니다. 자, 심택도 오랜만에 또 시원한 슈팅 그리고 거래량까지 좀 실리는 모습이었어요. 역시나 반도체예요. 최근에 반도체가 소부장주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슈도 되고 거기에다가 실적주도 되고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상승도 되고 그만큼 좋은 재료들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또 우리가 좋아하는 패턴이에요. 일부러 여러분들께 억지로 찾아서 오는 거예요. 억지로 여러분들께 뭐에 다 똑같은 차트 같대 일부러 그렇게 갖고 오는 건데요. 1번, 2번 실패하고 3번 실패하고 4번째 도전합니다. 앵커님하고 저희처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고점을 돌파하고 거래량, 열정을 보이는 이 거래량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심택은 전고점 돌파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요. 중요한 거 27,000원 지지되는지 29,000원 돌파하는지에 따라서 급등형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